CEO 리포트 1월 4주차. 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.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. 우리 중소기업 자금 상황이 지난 추석 때보다는 아무래도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.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CEO 리포트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과 그리고 가업 승계의 모든 것,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.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지난주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한 곳이 설 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답했는데요. 작년 설에는 중소기업의 38.5%가 자금 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올해 경기는 비교적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세부 내용을 보면 매우 곤란하다가 3.3%, 곤란 22.8%, 보통 53.6%, 원활 19.6%, 매우 원활 0.8%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을 보자면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응답을 보였고요. 전년비 상승한 원인으로는 원자재 및 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외 모든 원인들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방금 말씀드린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은 22년 들어서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나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인지에 대한 응답은 전체 기업 중 85.6%가 코로나 때문에 판매 부진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응답을 했고, 이는 전년비 96.1%에 비하여 소폭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 3년 차로 접어드는 이 시기, 중소기업들은 각자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. 명절하면 상여금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. 올해 중소기업에서 설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확대 지급하겠다는 비율이 0.5% 감소하였습니다. 전년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비율이 2.2% 증가했는데요. 축소 지급하겠다는 응답은 0.7% 감소했습니다. 아마 작년에 비해서 자금 상황이 좋아졌다는 반증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비율이 37.6%, 부지급하겠다는 기업은 42.4%,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20% 수준이고요. 부지급하겠다는 기업은 대부분 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의 60.4%를 지급하겠다고 응답했고,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1인당 평균 44만 7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직 근로자의 설 상여금을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2022년의 프로젝트 가업 승계의 모든 것,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사전 증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 조금 더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 보고서 두 번째 리뷰 시간인데요. 일단 지난 시간에는 가업 상속 공제라든가 가업 승계 주식 사전 증여 특례 등의 이런 가업 상속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대표님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, 대신에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세금 때문에 너무 애로사항이다.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특례를 줬죠. 상속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가업상속 공제로 최대 500억까지 이제 세부세를 공제해 주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, 사전에 주식을 칠 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후계자가 먼저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, 그리고 일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경우에는 100억까지가 이제 증여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, 과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, 이것도 한번 좀 퀘스천이죠. 근데 어쨌든 이 조사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느 점에서 불편해하는지를 더 알 수가 있어요.
첫 번째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 계획이 없는 우리 응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 요건 충족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좀 많았습니다. 뭐 사전 요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가업을 일단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지분, 이 최대 주주 지분이 특수한 계좌 포함해서 50%, 일반 기업의 경우는 50%를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라는 질문이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 혜택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, 그러니까 14.3%고요. 사후 이행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7.1%입니다. 그러면 가업상속공제 이용 계획이 없다라는 분들은 나는 이거 사전 요건 못 지키겠는데 하는 분들이 대다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 사전 요건에서 뭐가 문제냐? 라고 봤을 때 사전 요건에서 이제 우리 응답하신 분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신 게 피상속인의 최대 지분율입니다. 자, 피상속인의 최대 지분율은 일반 기업은 일단 10년 동안 50%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. 피상속인과 특수계좌 지분을 포함해서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근로자 수 유지 요건입니다. 사실 이게 말이 좀 많죠.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전향적으로 그래도 좀 바뀌긴 했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려 10년 동안 그 가업 상속이 벌어졌을 때 전 기간의 평균 고용 인원을 하회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돼서 지금은 그 인원의 80%, 그 다음에 총 급여의 80%를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좀 완화가 됐죠.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? 현실성이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중소기업은 사실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실업률이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중소기업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없다는 말보다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맞거든요. 최근에 뭐 딸기라든가 어떤 특정 농산물 가격이 오른 이유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은 없어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오르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걸 감안해 보면 실제로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와 좀 맞지 않다.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라든가 가업승계 특례를 해주는 이유에 사실 그 취지는 고용을 유지하는 전제. 그러니까 가업이 계속 잘 되고 그 기업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혜택을 줬으니까 대신에 고용을 계속 유지해줘. 뭐 이런 컨셉인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. 게다가 정부에서 또 진행하는 것들이 또 이거와 또 이율배반적인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.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공정을 스마트 팩토리화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 간다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데 고용 유지가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거나 뭐 이러면은 뭐 좀 약간 뭐 하회해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죠.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,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, 1970년대생들까지 이후로 젊은 사람들 인구가 감소합니다. 즉 근로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어렵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 모든 대표님들이 이거 좀 어려운데?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, 그리고 좀 더 건강한, 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증여세 과세 특례.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가업 상속은 대표님께서 돌아가셔야만 벌어진 일인 거고, 사전에 뭔가 지분을 뭔가 우리 후계자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게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. 그래서 이 요건도 역시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상당히 유사한데요.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. 말만 들으면.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곧 얼마 안에 대표이사를 취임시킬 거야 라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데, 이 이용 계획이 없는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전 요건 충족이 어렵다. 역시 가업 상속 공제랑 동일하죠. 그러니까 사전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가 전체 응답자의 72.7%였고,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 활용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최대 20% 과세하는 등 제도 혜택이 적어서 이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.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할 때는 세금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줍니다. 30억까지는 10%, 30억 초과분에서 20%인데 문제는 얘가 나중에 상속 때 정산해서 합산이 된다는 거죠.
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하신 분도 있어요. 그다음에 사후 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도를 좀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닐까.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후 관리 요건은 좀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. 뭐 그거밖에 없어요. 업종 유지와 그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 이런 제한밖에 없는데 그것도 7년밖에 안 되고요. 그래서 좀 이건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사전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합니다. 이 사전 요건이라고 하는 건 역시 가업상속 공제와 마찬가지죠.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배주주가 또 50% 이상가 넘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60세가 넘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대표님 연령이 60세가 넘어야 된다는 거. 뭐 이런 요건들이 있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한도가 100억까지인데 실제로 이걸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게다가 요즘에 토지나 이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이런 자산 가격이 축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해서 이 한도 자체를 좀 올려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자, 이 뒤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